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흔히 공장 들어간다고 하죠. 차 사고 나면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사를 통해 차를 정비소에 맡깁니다. 보험사는 차량 렌트비와 수리비를 보증하는데요. 그런데 국내 자동차 직영 정비소에 들어간 차의 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추가된 수리비, 추가된 렌터카 비용으로 손해보험사가 오히려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수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손보사와 직영 정비소의 갈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불똥이 튀는 곳은 어김없이 소비자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네, 다음 달 설 연휴에 자동차 말고 기차로 귀성 귀경하겠다는 분들 아마 내일 단단히 벼르고 계시겠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설 연휴 열차 예매 소식인데요. 19일과 20일, 내일과 모레 이틀간입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대리점에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그 엿새간의 열차 예매가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선이고요. 모레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 요즘 세대 간에 응답하는 코드가 단연 화제죠. 팝스타 레이디 가가 그리고 팝의 거장 토니 베넷이 서로 응답해서 재창조한 곡입니다. 칙투칙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투데이 포커스. 정비소가 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사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의 배경과 쟁점은 무엇인지 수도권 880만 운전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전문 매체죠. 오토타임스의 박진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자동차 지연수리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수리 관련한 소송이 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이 손보사 중에서는 아주 대표격인 이 삼성화재가 이 현대차의 직영정비소가 사고차 수리를 지연해서 이 적절한 수리 기간을 초과, 이 기간 대차 렌트비를 렌트업체에 더 지급한 한편 수리비를 중복 청구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현대차 측에 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소송 1심과 2심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판부는 모두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가장 최근 판결은 지난해 12월 12일에 있었는데 당시 사법부는 문제가 제기된 자동차의 적정 수리 기간은 5일로 봐야 하는데 이 현대차가 지연 수리를 했기 때문에 초과 기간 동안 삼성화재가 렌트비를 업체에 초과 지급한 손해를 입혔으니 이로 인한 손해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사고가 일어난 때는 지난 2011년으로 이 사고 차량은 적정 수리 기간의 2배가 넘는 12일 동안 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현대차 측에서는 그 최종심까지 항소 입장을 밝힌 상황인가요? 네, 지금 항소를 밝힌 상황이고요. 현대자동차 역시 판결에 어떤 불만이 있는 만큼 우리도 좀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영 수리점에서
보험사 측에 손해를 입힌 게 맞다라는 지금 1, 2심 판결이 나온 상황인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적정 수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초과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적정 수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이 자동차 부품 교환 표준 작업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작업 시간표는 정비 공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법적으로 어떤 부품은 얼만큼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전국 자동차 검사 정비 사업조합과 한국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조합이 산정한 두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각 브랜드의 직영 정비소나 협력점은 자동차 회사가 실측한 별도의 표준 작업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준 작업 시간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는 각 회사 또 각 차종마다 같은 부위라도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환경 또 부품 수급 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경우에 범퍼였는데 이 범퍼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범퍼만 교환한다고 하면 2시간 이내의 단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범퍼 부위가 손상돼서 전구나 마감재 또 센서 등이 고장났다면 그 부품에 대한 수리와 교체 시간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적정 수리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고용 정비 소요 시간 자료인데 그 지난해 시행됐던 그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제도와는 다른 건가요? 이거와 일맥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공임 산출을 위해서 이 정비 작업 시간의 적정 기간을 산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직영 정비소가 일반 정비 업체보다 좀 유독 수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좀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직영 정비소의 경우에는 수리 시간이 길다는 단점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 그도 그럴 것이 현대차만 예로 들자고 하면 이 직영 서비스 센터 전국 23개로 결코 많은 숫자 아닙니다. 이 서비스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 수입차 역시도 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차를 파는 현대차의 직영 서비스 센터 태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직영 서비스 센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이 국산차의 경우 각 회사별로 협력 서비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소비자의 심리상 이 협력점에서도 보증 수리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영 서비스 센터에 대한 신뢰가 높고 또 그런 점에 빗대어서 이 직영 서비스 센터에 많은 차가 몰리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비 예약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탓에 이 직영 정비소에서 예상 정비 물량보다 더 많은 숫자의 물량을 현재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늦게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뢰도가 높아서 손님이 몰려서 그래서 많이 밀려서 늦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의 입장인 겁니까? 현대차는 재판부에서도 이런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막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결과도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 그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같은 경우 직영 정비소가 일반 정비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사실 이 가격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직영보다 비싼 일반 정비소도 있는 반면 이 보증 수리를 한다면 직영 서비스는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또 분명히 일반 정비소가 비싼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직영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어떤 정비 수익을 또 최대로 내야 한다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정비소보다 많게는 2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비업체는 특성상 직영과 협력 그리고 일반 정비소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직영과 협력 서비스 센터에서는 보증 수리 등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이 회사가 정해놓은 시스템과 가격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품질 보증에 대한 것도 일반 수리점에 비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정비소는 그야말로 개인이 사업을 하는 형태여서 시장 경제에 따라 가격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기가 조금 용이하고 또 부품 조달에 있어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 있는 수리비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예전에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일반 정비소는 좀 그 정품을 쓰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의심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직영점으로 많이 몰렸던 그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이런 분쟁이 있는데 뭐 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나 뭐 다른 제조사의 직영 수리점에서는 이런 분쟁이 없습니까? 다른 제조사의 직영점도 좀 정비 물량이 물린다는 조금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실정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현대차 측이 법원에서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품 조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영 정비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 대기 차량이 많다. 앞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높은데도 사고 차주들이 결국은 직영 정비소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직영이라는 말은 직접 운영한다라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아무래도 신뢰를 조금 더 보내고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시설 면에서도 직영 서비스 경우에는 협력점이나 일반 정비소에 비해서 좀 월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자동차 수리라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시설이 좋고 믿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자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직영 정비소의 비싼 수리비, 렌터카 비용을 손보사들이 계속해서 감당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들한테 이 영향이 고스란히 올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좀 항상 소비자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는 시설이 좋은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싶다는 어떤 당연한 심리가 있기 마련이고 이 보험사는 정해진 수리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수리비가 청구됐을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수리 기간이 길거나 비싸도 소비자는 직영 서비스 센터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정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직영 서비스 센터 대신 일반 정비소로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좀 펼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자면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좀 줄여주거나 이 할증을 하지 않는 등의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보험사에서 이런 정책 펴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노력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직영 서비스 센터 표적 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선 말이죠. 비싸고 오래 걸려도 직영 정비소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직영 정비소가 일반 정비소보다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우 기자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앞서 또 진행자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엔 속된 말로 이 눈탱이 맞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반 정비소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 허위로 정비시간 늘리고 또 수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등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비소와 또 직영 정비소의 어떤 기술 수준이 거의 차이 나지 않고 예. 또 부품 같은 문제들도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정비 퀄리티가 차이가 없는 등의 어떤 장점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선입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정비소로 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정비 업체들도 스스로의 신뢰도를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렇죠. 보험사 역시도 비싼 직영 서비스 센터를 소비자들이 가는 것을 조금 이쪽 일반 정비소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보험료 인하라든지 할증하지 않는 등한 정책들을 좀 펼치면서 예. 이렇게 항상 상생하는 분위기로 좀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책임 의식을 느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직영 정비소를 직영하는 자동차 회사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우 오토타임즈 기자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도로연수 강사 김진우입니다. 10년 전에 주변 지인의 소개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보람된 점은 이제 운전할 줄 모르는 분들 연수를 열심히 시켜갖고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니다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고충은 바쁘고 그러니까 쉬는 날 같은 게 잘 없고 개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제일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1월 달에는 이제 그 방학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졸업하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바쁘고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도 가장 성수기고 가장 바쁩니다. 보통 하루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갖고 밤 늦게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운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과속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신호위반 안 하시고, 중앙선 침범 안 하시면 크게 운전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눈이 온다거나 특히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진입로나 나가는 부분 같은데 응달진 부분들 같은데 커브길 도는데 이런 데서 미리미리 속도를 좀 줄이시고 진입을 하시면 안전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딸내미가 이제 2월 달에 곧 출산을 하는데 손자를 무사하게 잘 출산했으면 좋겠고 아들도 이제 대학교 곧 졸업하고 3월 달에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 공부도 할 겸 언어도 배운다고 하는데 한 해가 알찼으면 좋겠고요. 집사람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큰일이 없이 그냥 편안한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진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도로 연수 강사로 일하신 지가 10년 차가 넘으셨고, 따님이 2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목소리는 굉장히 정정하시고 젊은 목소리여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방송을 통해서 운전 얘기, 사는 얘기 쭉 풀어놓으시니까 속 시원하시죠? 네. 이렇게 좀, 답답한데 운전하면서 들었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털어놓으시면 속도 시원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도 안 하게 되고 신호 위반도 안 하게 되고 중앙선 침범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희가 참여하시면 선물 드릴 거고요. 김진우님의 도 선물이 갑니다.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우리 김진우님의 목소리처럼 낭낭하고 고운 목소리의 앨리슨 크라우스의 노래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Baby Now That I've Found You.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 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아이파크는 조경 따라 흐르는 아파트를 디자인했습니다. 1802세대 대단지의 세계적인 조경 디자이너 로드베이크 발리용의 아름다운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까지 새로운 일산을 디자인하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031-969-9998 현대산업개발.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 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쉐보레와 함께하는 새해 새 출발.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선 1000개의 행운이 기다립니다. 맥북 에어가 100개, 아이패드 미니4가 900개. 거기에 해피콘 모바일 교환권 6만 개까지. 지금 전시장으로 오세요. 2월 말까지 매주 당첨자 발표.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월요일은 경기도의 행정을 탐방해 봅니다. 자, 좀 흙도 밟고 자연도 느끼는 이런 전원생활, 농촌생활. 아이들에게 참 이런 정서를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경기도에 농촌교육농장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농촌교육농장이란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다양한 체험 소재를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네, 도시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도 찾아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92개소의 농촌교육 농장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금년도에는 수도권의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21개소의 교육 농장을 더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각 교육 농장들은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 농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나 체험객들의 외부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서 농촌 교육 농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로 농장주가 직접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무려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농촌 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 체험도 할 수 있었고 또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두부, 떡, 치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 농산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걸 받을 수 있어서 어린이와 농촌 교육 농장 모두 만족하는 교육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좀 거쳐가면서 안전하게 농촌 교육에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이거를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좀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게 눈에 띄는데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거든요. 그 네네. 진로 탐색도 할 수 있고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기입니다. 자, 이런 자유학기제와 발 맞춰서 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에 한 학기 동안 농촌 체험학습을 통해서 진로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교육 농장주를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거나 양질의 농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등 중학생들이 농촌에서의 진로 체험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교육기관과 협조해서 경기도 내 중학교에서 농촌 체험을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교와 또 학부모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그 교육농장들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농촌 체험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우리 가까운 경기도에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기후변화, 환경오염, 식생활 문제 등으로 어린이 그 환경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도시의 어린이들이 자주 그 자연과 접할 수 없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촌 체험 교육과 환경성 질환 예방이 가능한 활동으로 환경 친화형 놀이, 안전한 먹거리, 또 숲이나 계곡 등을 활용한 농촌 체험은 오직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 농촌진흥청에서 농촌 교육 농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친환경성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활 습관 향상이라든가 인성 및 학습 태도,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단순한 딸기나 사과, 수확 체감에서 과일을 이용한 잼, 과자 등의 가공 제품을 만들거나 직접 식물이나 곤충을 키워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떤 재료에서 왔고 또 그 재료인 식물은 어떻게 자라왔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그렇죠. 교과서나 또 그림으로만 보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과 정서 함량 또 학습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저도 이런 체험들 사실 제가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농 교환 같은 프로그램 하면 그 도시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참 좋아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프로그램 잘 계획하고 운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좋은 정서 많이 함양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임영춘 농촌지원과장이었습니다. 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평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진짜 요즘 바쁘시죠?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흥얼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책 그 작업 마무리하느라고 정말 많이 바쁘네요. 뭔가 좀 흥얼흥얼될 수 있는, 즐겁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네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중국어를 좀 신나고 재밌게 가르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바빠지고, 그리고 이런 바쁘다 사실 한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빨리빨리 이런 인식이 또 다시 한번 되뇌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또 마냥 빨리빨리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인들은 좀 느긋한 그런 편인데요. 북쪽 분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성격이 급한 편이고요. 그래요? 남쪽 분들은 우리랑 비교하면 확실히 느긋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을 보통 만만디 문화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만만디. 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만이란 단어가 느리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리다. 천천히란 뜻으로 만만디라고 많이 하는데요. 만만디. 네, 한 번 더. 만만디. 만만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마샹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마샹은 곧 바로 즉시 이런 뜻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샹이라고 해도 정말 바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디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뭔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만만디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만만디. 맞아요. 중국인들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나 오늘 바빠 이런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바쁘다는요. 망이라고 합니다. 바쁘다가 망이에요? 네, 망. 한 번 더, 망. 이게 올라가네요. 망. 네.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망인데요. 나 오늘 바빠라고 하려면 今天我很忙이라고 하면 돼요. 잠시만요. 너무 길어요. 너무 갑자기. 길어졌어요. 갑자기. 네네네네. 네. 자, 오늘을 今天그다음에 나는 我 그다음 아주 바빠요. 很忙 네. 今天我很忙 今天 오늘 我 나 很忙 엄청 바빠. 그렇죠. 이거군요. 네.
일단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 네. 망할 수 있잖아요. 일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바쁘다, 이것만 확실히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很忙. 네, 내일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7566번님, 수도권투데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활기찬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도 힘냅니다. 이렇게 격려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려 문자와 더불어서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만사 형통, 통통 메시지까지 또 곁들여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다 좋습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중국어 정말 쉽고 재밌게 배워보고 싶다. 이 표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여러분 정말 그 속 깊은 이야기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운전하면서 들었던 많은 단상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에 털어 넣으시죠. 한번 좀 후련하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올해 정말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프랑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Love is in the air. 존 폴 영의 노래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을 살펴보죠. 오늘은요, 자,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훈 기자.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는 처음 연결하는 거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인천시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참 전국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정말 시끄럽거든요. 인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시청에서 만났는데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는데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인천시 교육청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정부에서 무상 보육을 책임져야 하는 데다 재정 운영 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20일 전에는 1월분 운영비 약 100억 원을 인천시에 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내일 모레까지 이런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이쪽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시교육청에 촉구하고 1인 시위, 집단행동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따르면 누리과정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문은 열어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요. 신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7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이거 다시 문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이르면 오는 3월 다시 문을 엽니다. 인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인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7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운영 주체인 인천국제교류재단이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등과 통합되면서 인천관광공사가 출범했는데요. 예. 이 바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인데요.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인천시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처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떨리네요. 예.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더 춥다고 합니다. 오늘도 추웠는데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강추위는 22일대까지 좀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펀의 위아 영입니다. 아무리 내가 젊다 이런 어떤 외침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내일만큼은 옷 두툼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